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7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끔 법원에서 나오는 그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만드는데요. 작년에 진행됐던 전국의 개인회생 사건 어젯밤에 제가 또 통계를 내봤어요. 그러면서 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개인회생 기각률 그리고 개시 결정을 받고 인가 전에 폐지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해 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또 올해도 비슷하게 예년과 비슷하게 그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개시 결정 못 받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또 개시 결정 어렵게 받았지만 인가 결정을 못 받고 폐지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 부분 중에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어렵게 그 이후에 인가 결정을 못 받고 폐지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 폐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자료 준비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제가 어젯밤에 정리해 본 건데요. 그 2021년도 작년이죠. 지금 통계가 나온 것은 11월 달까지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이 74,000건 정도 됩니다. 11월까지 통계입니다. 이 중에서 개시결정 전에 기각을 받은 사건이 7,232건, 그래서 전체 사건의 10% 정도가 되고요.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또 인가결정을 못 받고 폐지된 비율이 6,637건으로 9.9% 정도나 됩니다. 상당히 높죠. 우리가 보통 개시결정 받는 게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보정 공고도 여러 차례 나오시고 막 서류도 엄청 많이 내셔야 되고, 그래서 기간도 짧게는 3개월이지만 6개월 이상 걸리는 사건들도 있을 정도로 개시결정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우세요. 개시결정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서류 과정을 거치고 법원 회생위원한테 그 변제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고 적정하다라고 해서 개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이 인가결정 다 받아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개시결정 어렵게 받고 나서도 인가를 못 받는 분들이 10% 정도나 될까? 그 이유를 좀 그 규정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실무준칙인데요. 실무준칙 432호 규정에 변제계획 인가전 폐지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규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변제 계획을 개시를 받고도 폐지가 되느냐, 어떤 경우냐 볼게요. 첫 번째는 3주에 보시는 것처럼 채무자의 채권자 집행기일 불출석입니다. 법원에 우리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딱 한 번 가시면 되거든요. 그게 채권자 집행기일이라고 합니다.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을 받기 전에 그 중간에 한번 법원에 가시는데요. 절차도 아주 간단해요. 그냥 가시면 수십 분들 한꺼번에 기일을 여는데요. 간단하게 출석 체크 정도 하시는 정도라서 그냥 신분증 가지고 갔다 오시면 되는데 이걸 못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규정을 보면 채권자 집행기일에 1회 불출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집행기일을 지정해서 채무자에게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 불출석한 것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경우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한 달 후에 채권자 집행기일을 다시 한번 잡아줘요. 이때 나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항에 보면 다음 각 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 폐지의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냐 보시면 채권자 집행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 한 번 불출석한 것까지는 이해를 해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두 번 안 나가시면 바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한 번 못 나갔더라도 그 다음 달에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항에 보면 채권자 집행기일에 1회 불출석하였고 변제 계획에 따른 적립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이때도 바로 폐지가 될 수 있어. 이때는 두 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집행기일에 한 번 안 나왔는데 그분을 봤더니 변제금도 3개월 이상 이미 미납이 돼 계셔요. 그러면 이분은 출석도 안 하고 돈 낼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폐지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채권자 이의 절차에서 채권자가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절차가 폐지된다?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고, 폐지가 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못 내시기 때문에 폐지가 돼요. 그리고 기일에 불출석하셔서 폐지가 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지만 불출석하시는 이유도 대부분은 변제금을 못 내고 계시기 때문에 기일에도 못 나가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변제금, 돈을 잘 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개시결정이 늦게 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법원에 돈을 내기로 그 계획 안에 짜여 있는 날짜는 내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3개월 후부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시결정을 3개월이 아니라 5개월, 6개월 그 이상의 기간이 흐른 후에 받게 된다고 하면 몇 달치를 개시결정 나면 바로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시결정이 안 나셨더라도 늦게 안 나시더라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꼭 내가 변제계획안에 지정된 그 금액을 적립해 두셔라. 그래서 개시결정이 나면 바로 적립된 금액을 변제계획안대로 납부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되는 비율도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을 어렵게 받았는데도 또 그 이후에 폐지가 되시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하시는 분도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시결정 이후에 특히 왜 폐지가 되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변제금 잘 납부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어려운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 받고 폐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은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